네, 수학과 박명진입니다. 저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제 문제를 잘 보시면 3차함수에 대해서 이제 그 그래프에 이제 해당하는 그래프를 주고 그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얘네들은 일단 고등학교 2학년 3등급에 맞춰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미적분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프 해석은 뭐 보통 이제 기울기 문제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제 실제로 이제 주어진 함수 모양을 잘 살펴봤을 때 이제 뭐 f 프라임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점에 대해서 이제 b 빼기 a라는 점이 나오면은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일단 b 빼기 a 들어가는 공식 자체를 좀 떠올려 보면은 b 빼기 a 빼기 이제 b 빼기 a 분의 이제 FB 빼기 FA라는 이제 그런 평균 변화율 공식을 좀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적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양을 이제 조금 자기가 알고 있는 기울기 공식에 맞추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첫 번째 이제 봐야 될 체크 포인트가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해당하는 그래프가 있고, 자, 이렇게 fx가 있을 때, 자, 한 점이 만약에 a, 한 점이 b 가지고, 자, 얘를 해당하는 점이 fa, 얘를 요 점이 FB라고 할 때, 자, 요 두 점을 이은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이제 평균 변화율이 될 것이고, 걔네들은 공식이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해당하는 한 점에 대해서, 이제 한 점에 대한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분계수 공식이 되겠고요. 이제 그래서 보통 순간 변화율이라는 용어를 쓰긴 쓰는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분계수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일단 이제 접선에서의 기울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B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얘기를 한다면 얘네들은 이제 순간 변화율이 됩니다. 이 순간 변화율은 접선에서의 바로 이제 기울기가 이제 되겠고요. 이제 해당하는 이제 모양은 이제 보기를 잘 봤을 때 이제 요런 기울기의 이제 공식을 통해서 이제 그 기울기의 공식을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부호를 추정을 해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이제 3번에 맞춰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가 더 있네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주어진 이제 fx가 3차 함수인데, 이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생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뭐 이제 정감표를 그리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실전에서 이제 사실 정감표를 그려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양 자체를 조금 암기를 해 놓는 게 되게 괜찮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3차 함수에서 최고차가 플러스다. x 세제곱의 개수가 이제 플러스일 때, 최고차가 플러스일 때 기본적인 모양이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얘네들이 좀 늘어진 모양이 나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극값을 가질 때의 모양은 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이제 대부분 3차랑 이제 4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국한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 그래프 모양 자체를 암기해 놓고 정감표를 그리기보다는 이제 그걸 바로 이제 실전에서 사용하는 편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항을 가지고 이제 바로 3분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고차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가질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x에서 이제 fx가 0이 되는 이제 값이 0, 알파, 베타 3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 외에 이제 다른 모양이 사실상 나올 수는 없고, 이 모양이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x축이 이렇게 지나는 모양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0을 넣었을 때 0,0을 지나는 형태가 됩니다. 팀장님 맞죠? 네, 그래서 0,0을 지나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봤을 때 크기가 0, 알파, 베타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 점이 당연히 0이 될 것이고, 요 점이 알파, 요 점이 베타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봤을 때 0보다 작을 때가 A니까 A를 요 점에 한번 찍겠습니다. 그리고 B가 이쪽에 있겠죠. 뭐 더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놓고 난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면요. 자, gx가 자 fa일 때 이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일단 그래프를 이제 이항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fa가 되는데 얘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gx를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fx가 날아가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럼 얘는 b 빼기 a f'x. 자, 얘가 0이냐 라고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장원호 선생님, 그러면은 b 빼기 a가 0이 될 수가 있을까요? 0이 될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값이 이미 이제 다르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가 없고, 그럼 f'이 이제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값이 몇 개가 있을까요, 장원호 선생님? 2개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값이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하고 이제 식을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저 부등호를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GB 빼기 FA를 이제 해가지고 얘가 만약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면은 당연히 니은은 성립이 하겠죠. 자, 그래서 요 식 자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자, FA가 날아가는 형태가 되고 B 빼기 A F 프라임 B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얘 이제 부호를 추정을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B 빼기 A의 부호는 뭐가 될까요? 자, 장훈 선생님, 예, 한 번만 더 도와주실까요? B 빼기 A는 예, 양수가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은 A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이제 B 빼기 A를 하면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 프라임 B는 이제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되는데, 뭐 기울기 값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오른쪽 위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 프라임 B도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0보다 크고, 따라서 니은도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디귿 같은 경우에도 자, 똑같이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살짝 좀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FA에다가 자, FB를 그대로 뺀 형태를 쓰면은 자, 그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 빼기 A F 프라임 A 빼기 FB가 되겠죠. 자, 그럼 이 형태는 이제 그냥 봐서는 이제 모양이 잘 안 나오니까 아까 이제 앞에서 체크 포인트에서 잡았던 저 평균 변화율이랑 저 순간 변화율의 모양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B 빼기 A라는 부분을 앞으로 빼버리면은 실제로 모양이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하면은 F 프라임 A에 빼기 B 빼기 A에 FB FA의 형태가 유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아까 앞에서 풀었듯이 자, 얘네들의 부호를 보면 되겠죠. 얘는 앞에서 플러스라고 했고, 자, 이제 얘네들의 부호를 살펴보겠는데, 자, 둘 다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해보면은 A 점이 되고 요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뒤쪽에 있는 요 부분은 평균 변화율이니까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A랑 B 두 점의 이제 기울기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비교를 했을 때, 자, 당연히 이제 제가 풀 때는 이제 실제로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이제 사실 이제 B를 좀 제한된 조건으로 둬가지고 이제 작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얘가 쭉 가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만나는 점이 있으면은 그 만나는 점 바깥에 B를 잡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큰 점이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이제 사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디귿은 틀린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실제로 뭐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기본적인 체크 포인트 자체가 이제 기울기를 보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이쪽 부분 아까 디귿 같이 이제 B가 이제 좀 많이 들어갔을 때 이제 요 점이 이제 만나고 그 만나는 점 뒤에 B를 잡았을 때 이제 클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면은 이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